지적하는 사람이 다 돈 못 버는 월급쟁이는 아니다. 응, 열등감.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이제 어떠한 먹방 유튜버 분이 계신데 오마카세 좀 비싼 음식들을 리뷰하는 유튜버예요. 한 달에 식비가 400만 원 이상 쓴대요.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먹방 유튜버가 400만 원을 식비에 쓴다는 거는요. 여러분이 자영업하면서 식재료를 400만 원 들여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이 컨텐츠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투자금이라고 보면 돼요, 여러분. 근데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좀 한탄하는 느낌으로다가 아휴, 그거는 한 달에 4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좀 독백 느낌으로다고 얘기를 했어. 그런데 이 유튜버가 얘기를 한 거지. 아니 400만 원 정도면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벌 수 있는 돈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뭐라고 싸웠냐면은 FM 코리아에 이게 올라왔어요. 이 사람이 얘기한 거. 좀 많이 선을 넘은 게 몇 개 보여. 멤버십 5,990원 내면 매번 패드립 달아주냐? 그래서 5,990원이면 네 엄마는 내 또 빨아주던데? 내 주변엔 너 같은 M생이 없어서 그니까 지애미가 애새끼 밥 먹듯 지운다고 나도 잘 지우는 줄 아나?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한 거를 많이 했고 자 삼성전자 부장 연봉이 1억 정도인데 1억이 세후 660 정도 400을 식비에 꼬라박는 게 웬만한 직장인이 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지. 알다시피 우리나라 근로자 중 대기업 다니는 건 10%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대기업인데 삼성전자 부장도 월급이 3분의 2 가까이를 꼬라박아야 가능한 일이 어떻게 웬만한 직장인이 가능한 수준이냐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거지 새끼들 뭔 이유를 자꾸 찾을락 하노. 니들이 그 모양으로 사는 이유는 니들 댓글에서 찾을 수 있지. 존나 다 틀린 뇌피셜로 뭐 아는 척 정의로운 척 오지게 하고 앉았네. 그냥 무식하고 돈 없어서 세상에 화가 많은 찐따 새끼들밖에 더 되냐 니들이? 본인은 자기 대로 할 말 다 하고 싶은데 남한테는 패드립까지 불사하면서 급발진 박는 거는 굉장히 보기 안쓰러움. 혼자 편안하게 취미생활하고 싶은 거면 예전처럼 사진 찍고 블로그 하던 대로 돌아가면 돼. 뭔 개소리야. 서로 욕하면 되지. 유튜브 보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지들이 무슨 권력이 있는 줄 아나. 갑질에 머가리 나가가지고 별 씹소리 다 하고 앉았네. 나한테 지랄하면 나도 지랄하면 되는 거야. 옳고 그러면 M생들이 따져서 할 게 아니란다. 400을 식비로 쓰든 똑 땄는데 쓰든 알 바가 아닌데 의지의 차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납득이 불가능함. 일감 월급쟁이들이 다 의지박약이라 월 400을 못 버는 건 아니잖아. 자기 실언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다 열등감 종자로 매도하면서 정신승리하려고 키베 뜨는 게 안 좋다. 지적하는 사람이 다 돈 못 버는 월급쟁이는 아니다. 응, 열등감.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야. 아니 그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돈을 못 번다고 우리를 의지박약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냐. 또 한쪽은 요즘은 택배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한 달에 1,000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더라. 400만 원 못 버는 거는 의지박약이 맞지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일단 난 400만 원 못 버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그래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와중에도 짬짬이 더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스펙을 갖고 더 좋은 자격증을 갖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얻을 수가 있겠지.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.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을 똑같이 보내지 않았어.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평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, 여러분.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 들어가면 초봉이 180, 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많아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해가지고 대리 달고 어떻게 한 300만 원, 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어. 야, 솔직히 말해서 저기 대기업 부장들 있지. 세금 떼고 나면은 들어오는 게 한 700만 원 남짓인데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았는데 부장씩이나 달고 그거밖에 못 벌면 의지박약이야? 그게 의지박약이야? 그렇게 말하면 안 돼!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사람이 직군과 직업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소득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잖아요, 여러분. 공사장 같은 데서도요. 용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던가 포크레인을 운전할 줄 안다는 사람들은요. 같은 8시간을 일을 해도요. 짐을 나르거나 콘크리트를 바르거나 기장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아요. 왜 그럴까? 모든 사람이 월급이 똑같지가 않아요.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경력에 따라서도 달라. 포크레인도 한 1, 2년차 기사님이랑 20년차 기사님이랑 소득이 정말 다르잖아요. 뭔 소리인지 알죠? 4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. 그렇게 치면 공무원을 왜 해? 공무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급 공무원 합격을 해. 뭐 버는 게 얼마? 7급 공무원인데도 얼마 안 돼.
되는데 300만 원이 안 될걸? 근데 왜 사람들이 공무원 하려고 그래?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똑똑한 사람들이야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들. 근데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 400을 못 버는 걸까? 아니야! 의지가 있으면 400은 벌 수 있잖아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이 직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. 예를 들어서 배달 기사라던가 택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아요. 소득이 높은 대신에 노동 강도가 세. 그리고 뭐 어디 사고 나거나 택배 같은 게 잘못되고 그러면 본인이 또 보상을 해야 돼, 그런 거. 이해됩니까, 여러분? 저분은 내가 알아보기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10몇만 원 하는 오마카세도 이렇게 종종 데리고 다니셨을 정도로 집안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. 부자들이랑 가난한 사람들이랑 보는 시야가 조금 다르다고. 조금 더 멀리 보는 경향이 있어, 아무래도.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군에서 애들을 기르고 싶어하고, 어렸을 때 돈 하면서 돈 없다고 맨날 스트레스 주고 어디 놀이공원도 한번 못 데려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랑, 뭐만 하면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랑 좀 삶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달라요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, 진짜 어디 해외 유학 갈 수 있고 부모님이 진짜 유복하셔가지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배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,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상대로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그건 기만이거든. 저는 부자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.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방식이 있고,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상류층 좀 잘 사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꿈의 스케일부터가 달라, 기본적으로. 나는 대기업에 입사해야지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, 나는 나중에 유엔 총장 할 건데 이런 친구가 있어. 멀리 보는 게 조금 달라, 거리가. 근데 많은 풍경을 보고 자랐던 그런 친구들이 좁은 공간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을 너는 거기도 안 가봤냐?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. 부자들도 괜찮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진짜 졸부들이 문제가 많지, 진짜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 대부분이야, 부자들이.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이 다 인간 말종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한테 세뇌당하셔서 그래요. 맞아.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걸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걸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자갈밭을 걸어왔을 수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불바다를 걸어왔을 수도 있어요, 인생에 있어서. 확실히 그 집안이 유복한 사람은요,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왜 그런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막 엄청나게 부자 집안도 아니지만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어딜 가도 조금 더 나은 월급을 받아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이, 물론 한국에서도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하면은 외국어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지. 근데 유학 다녀온 애들만 할까? 아니잖아. 근데 유학 다녀와서 외국어 잘하는 애가 한국에서 평생 공부해가지고 영어 못하는 애한테, 야 너는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뭐했냐? 이 지랄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. 집안이 잘 살고 잘 사는 만큼 어렸을 때 기회가 많이 주어진 애들 있잖아.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대충 졸업을 해도 해외 어디 대학 나왔다, 그럼 더 좋은 직장에 먹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부는 세습이 됩니다. 말을 하면 안 돼요. 부모님 덕을 받은 애들은. 대부분의 잘 살고 교육 잘 받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.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았다고 얘기를 듣는 거겠지. 근데 대가리에 똥만 차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부모님 덕으로 시간만 쳐 때우고 온 애들이 뭐가 잘났다고 훈계를 해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런 개차반 종자들 때문에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다 싸잡혀서 욕을 먹는 거야. 쟤네들은 다 선민의식에 쌓여있겠지, 이런 식으로. 근데 대부분의 유학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 1도 안 하거든. 그게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. 못 배운 애들이나 가가지고 부모님 백으로 돈이나 쳐 쓰다가 대충 학위 하나 따서온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. 부자가 다 개차반 쓰레기가 아니야. 일부 개차반 쓰레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. 근데 이 사람도 악플을 평소에 받았기는 했다더만. 근데 그거를 이제 의지박약이라고 받아친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네요. 악플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, 욱해가지고. 근데 1절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네요. 400만원 유튜버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. 내가 얘기하는 게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응대를 하면 안 돼. 그럼 괜히 욕을 먹어. 내가 처음에 가해자도 아닌데 내가 똑같이 때렸는데 같이 쌍방폭행이 돼버리니까 나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거야. 그게 안타까워.